아이에게 미안한 말들이 밤마다 떠오를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타나는 평생 장터 근처에서 작은 음식을 팔며 자식들을 키워온 어머니였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는 늘 마음이 급했습니다. 밥을 굶기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라 자식의 표정을 살필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라타나는 자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굼뜨게 살다가 뭐가 되겠느냐. 도와달라 하기 전에 스스로 좀 움직여 보아라. 그때는 그 말이 아이들을 튼튼하게 키우는 채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장성하여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오래 쓴 그릇과 기름 등잔만 남고 라타나는 혼자 저녁을 맞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엌의 그릇 소리도 점점 줄어들어 집안에는 등잔 타는 소리만 조용히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마다 얇은 먼지가 내려앉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허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라타나는 등잔불 아래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본 자식의 뒷모습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내뱉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저 아이 가슴에는 지금도 그 말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닐까?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눈을 감을수록 어릴 적 아이의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뒤돌아서던 작은 어깨들이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들처럼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라타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늦은 것은 아닐까? 차라리 모른 척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소리가 아주 작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말해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그때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라타나는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부처님이 사위성 근처 동산에서 법문을 하신다더라. 멀지 않은 숲길 아래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근심을 엿주러 간다 하고 누군가는 자식 걱정을 들고 간다 말했습니다. 라타나는 물동이를 옮기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부처님께 가서 이 마음을 여쭈어 볼까?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사소한 후회까지 부처님께 여쭤야 할까? 아이도 바쁜데 괜히 지난 일만 꺼내서 상처를 더 내는 것은 아닐까? 라타나는 한참 동안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맑은 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지만 그는 차마 눈을 오래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젯밤 자신을 괴롭히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른 땅에 남겨진 작은 싹처럼 자식의 마음이 굳어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라타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이 드리운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라타나는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고 잔잔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라타나가 다가가 절을 올리자 부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라타나는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젊은 날 아이들을 거칠게 키웠습니다. 밥은 굶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에는 자주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 내뱉은 말들이 지금도 아이 마음을 굳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도 늦은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 속에서 라타나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논둑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굳어져 갈라진다. 발자국이 찍혀도 잘 지워지지 않고 씨앗을 심어도 쉽게 스며들지 않는다. 라타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늦은 때라도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처음에는 겉흙만 젖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하루 이틀 조용히 비가 머물면 굳었던 흙이 조금씩 풀리고 작은 틈이 열린다. 그 틈으로 물이 더 깊이 스며들고 언젠가는 새싹이 고개를 내민다. 부처님이 라타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도 그렇다. 거칠고 서늘한 말이 오랫동안 아이 마음을 마른 땅처럼 만들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조용한 비 같은 한마디가 스며들 수 있다. 과거의 발자국을 지워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위에 부드러운 흙을 다시 덮을 수는 있다. 오래 굳어있던 흙이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비가 머무는 날이 쌓이면 언젠가 땅은 달라진다. 라타나의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은 비가 되는 것이구나.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아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보아라. 그때 나는 많이 서툴렀다. 두려움이 앞서서 마음보다 먼저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지금도 그때 일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 그 말은 아이의 삶을 당장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의 진심이 머무는 만큼 조금씩 스며들어 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녁에 내리는 비다. 라타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돌처럼 굳어 있던 것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입술 위에 머물렀습니다. 언젠가 아이를 마주하는 날이 오면 오늘 가슴에 새긴 이 말을 조용히 건네보리라 하는 다짐이 이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아이에게 미안했던 말들이 밤마다 떠오를지 모릅니다. 지나간 날들을 지우려 애쓰기보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용한 한 줄의 미안함과 따뜻함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 늦은 비가 되어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스며들 수 있다고 조용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여전히 내 손으로 끌고 가고 싶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강가에 자리한 작은 마을의 저녁빛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다국 변두리 마을에 디라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짐수레꾼으로 억척스럽게 일하던 그는 이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사미타는 어느새 아버지보다 키가 훌쩍 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미타는 장터에서 물건을 나르며 장사꾼들의 말과 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강을 따라 다른 마을로 다니며 세상을 넓게 보고 싶다는 바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라의 눈에는 아직도 비 오는 날 품에 안고 뛰어가던 아이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미타가 먼 길을 이야기할 때마다 디라의 가슴에는 같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지키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사미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음 달부터 강을 따라 내려가는 큰 배에 함께 타고 다니며 장사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디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소리는 집어치워라. 여기 장터에서만 일해도 배불리 먹고 산다.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험하다. 사미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버텨오신 길을 제가 조금 넓혀보고 싶습니다. 공손한 말이었지만 디라의 귀에는 다른 소리로 들렸습니다. 마치 내가 걸어온 길은 좁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디라의 마음속에서는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냐. 말을 쏟아낸 뒤에야 디라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거칠었은지 깨달았습니다. 사미타의 얼굴에는 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디라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한 줄에 엉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가 숲 근처에 머무르시던 부처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디라는 해가 기울 무렵 강가 쪽 숲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에는 작은 배들이 줄에 묶인 채 잔잔한 물결 위에 떠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조용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디라는 망설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성인이 된 자식을 여전히 제 손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부처님이 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어디까지 끌고 가고 싶으냐? 디라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험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생을 아이에게서는 막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길이 너에게는 어떤 길이었느냐? 디라는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그 길에서 배웠습니다. 다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가에 묶여있는 작은 배를 보았느냐? 물을 두려워하는 이는 줄을 더 세게 동여매면 안전하다고 믿는다. 줄을 굵은 말뚝에 묶고 다시 묶으면서 안심하려 한다. 하지만 물은 계속 흐른다. 물이 불어나고 흐름이 바뀌면 강가에만 묶여있는 배는 어떻게 되겠느냐? 디라는 저녁빛 속의 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줄이 끊어지거나 말뚝이 뽑혀 버릴 것입니다. 배는 주인 뜻과 상관없이 떠밀려 갈 것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리석은 배주인은 줄을 더 세게 동여매는 법만 배운다. 지혜로운 배주인은 먼저 물기를 배운다. 물이 어느 계절에 얼마나 불어나는지 살피고 바위와 소용돌이가 어디 있는지 익힌다. 그리고 어느 날이 오면 줄을 풀어주고 배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보낸다. 그때는 억지로 되돌리려 하기보다 물길을 아는 배를 믿는다. 디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평생 짐수레의 손잡이와 아들의 손을 함께 움켜쥐고 살아온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두려움을 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아이를 끌고 가는 손은 언젠가 줄을 풀어줄 손이 되어야 한다. 끝까지 끌고 가는 보호는 결국 둘 다 숨이 차게 만든다. 함께 물길을 살피는 보호는 아이에게는 길을 배우는 시간이 되고 너에게는 손을 조금씩 펴보는 공부가 된다. 오늘 밤 너는 줄을 당기려 하지 말고 내 손가락에 들어간 힘만 살펴보아라. 디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줄을 풀어주기 위해 오늘은 함께 물길을 배우는 날이라고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디라는 등잔불 곁에 앉아 사미타를 불렀습니다. 사미타야, 강을 따라 내려가는 배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나는 내 발을 묶는 줄이 되지 않으려 한다. 대신 내가 아는 물길을 먼저 들려주고 싶다. 사미타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두려워하시는 것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에 디라의 가슴은 서늘한 두려움 대신 잔잔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전히 자녀의 손을 꼭 쥐고 있어야만 안심되는 마음이 올라오신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인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줄을 더 세게 당기려 하기보다 내 손가락에 들어가 있는 힘을 한번 살펴보듯 조용히 숨을 바라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조금 더 숨 쉴 틈이 열리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해준 게 없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올 때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언덕 마을의 저녁빛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세나카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나카는 젊은 날 내내 수레를 끌며 장터와 마을을 오가며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장가와 시집을 가 각자의 집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예전처럼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리지 않았고 해가 지면 등잔불 아래 세나카 혼자만 남곤 했습니다. 요즘 세나카는 이웃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자주 쓰라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집을 하나 장만해줬지. 우리 딸은 달마다 돈을 꼬박꼬박 보내온다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나카의 가슴속에서는 한 문장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자식들이 해준 게 뭐가 있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손주와 함께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장터에서 산 과일과 쌀자루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마당을 뛰놀며 신이 났고 세나카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해가 지기 전 다시 장터로 가야 한다고 서둘러 일어났을 때 그의 가슴속에서는 또다시 익숙한 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들처럼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줄 생각은 없는 거냐. 그는 그 말을 거의 뱉을 뻔했다가 간신히 삼켰습니다. 대신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이 정도밖에 못 가져오는 거겠지.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억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생각나서 가져온 겁니다. 다음에 또 챙겨오겠습니다. 아들과 손주의 뒷모습이 언덕 아래로 사라지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집 안에는 다시 고요만 남았습니다. 세나카는 등잔불 아래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이 해준 게 없다. 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그 말을 수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처 숲길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나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 너머로는 저물어가는 해가 들판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에 부처님이 조용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한낮의 강한 해가 아니라 저녁 언덕을 비추는 부드러운 빛 같았습니다. 차례가 되어 세나카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이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을 자꾸 품습니다. 이웃들이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쓴말이 목끝까지 올라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제 자신이 싫으면서도 서러운 마음이 함께 올라옵니다. 부처님이 세나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서 올라올 때 너의 마음은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 세나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두워집니다. 마치 방 안에 남아있던 빛마저 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루의 해를 떠올려 보아라. 사람들은 대개 머리 위에 높이 떠있는 한낮의 해를 떠올리며 오늘은 빛을 잘 받았다고 말한다. 큰 집을 사준 자식, 많은 재물을 가져다 준 자식, 남들이 알아볼 만큼 눈부신 도움을 한 자식을 한낮의 해처럼 여긴다. 부처님은 서쪽 하늘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면 빛은 한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 세상이 고요한 새벽에도 약하지만 길을 알아보게 해주는 빛이 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쉬게 해주는 저녁빛도 있다. 한낮의 해만 빛이라고 여기면 새벽빛과 저녁빛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잔잔한 강물처럼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돌아볼 때도 한낮의 해만 세려고 한다. 집을 사준 일, 큰 돈을 준 일, 눈부신 도움만을 손가락으로 헤아린다. 그러다 보니 새벽과 저녁에 찾아왔던 작은 빛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 세나카는 지난 세월의 몇 장면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져 누웠을 때 밤마다 약초를 다려와 문 앞에 두고 갔던 둘째 딸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장에 나갈 때마다 자기 몫은 조금 줄이면서도 아버지 생각이 났다며 과일 한 봉지를 챙겨주던 막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심하게 쏟아지던 새벽 말없이 지붕을 고쳐놓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돌아갔던 큰아들의 발자국이 생각났습니다. 그것들은 집을 사준 것도 아니었고 큰돈이 오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때마다 그의 하루는 덜 무너졌고 마음은 덜 외로웠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세어왔느냐? 받지 못했다고 느낀 큰 빚만 세고 있지 않았느냐? 새벽에 문득 찾아와 안부를 묻고 갔던 발걸음. 아플 때 말없이 건네진 물 한 그릇과 약초 한 다발. 잠시 앉아 웃어주고 돌아간 얼굴들도 모두 빛이었다. 다만 내 손가락이 그것을 세지 않았을 뿐이다. 세나카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받아야 할 큰 것만 세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삶을 비추고 지나간 작은 빛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이 해준 것이 없다는 말이 목까지 차오를 때마다 오늘 하루의 새벽빛과 저녁빛을 떠올려 보아라. 남들이 알아볼 만큼 큰 빛이 아니어도 좋다. 내 마음을 조금 덜 메마르게 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세어보아라. 그러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해는 어느새 숲 너머로 내려가고 들판에는 부드러운 저녁빛만이 남았습니다. 세나카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며 그는 머리 위가 아닌 앞길을 부드럽게 비추는 저녁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 빛은 길을 잃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밝았습니다. 집 문을 열자 낮에 켜두었던 작은 등잔이 아직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기 전 심지를 다듬어 두고 간 손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세나카는 방 안에 앉아 낮에 건넸던 거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말 한 줄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쁜데도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 내가 들고 온 것보다 내 발걸음이 더 고맙구나. 그 말들은 한 번도 완전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빛처럼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나카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낮에 해만 세지 말자. 새벽과 저녁의 작은 빛들도 함께 세어보자. 그렇게 다짐하자 가슴 어딘가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서운함 사이로 작은 빛들이 함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자식이 해준 게 없다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온 적이 떠오르신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받지 못한 것만 세어보던 날들이 있었다면 오늘 밤만큼은 아주 작게라도 떠올릴 수 있는 새벽빛과 저녁빛 같은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큰 해만 찾느라 지나쳐 버렸던 작은 빛들이 분명 한 번쯤은 당신의 삶을 비추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자식에게서 받은 크고 작은 빛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며 그 빛들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마음도 함께 부드럽게 안아주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잔소리밖에 못 건네는 부모의 밤.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강가 마을의 늦은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할라라는 이름의 중년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할라는 젊은 날 내내 수레를 끌고 밥과 장터를 오가며 외아들 난디아를 키워왔습니다. 이제 난디아는 사위성에서 일을 하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가끔씩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난디아가 집에 오는 날이면 마할라의 가슴은 먼저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입에서는 다른 말들이 먼저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살은 왜 이렇게 빠졌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옷은 왜 이렇게 헐렁하게 입었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싶다가도 걱정이 앞서면 언제나 잔소리가 먼저 입구를 차지했습니다. 난디아는 처음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일하느라 조금 빠진 것뿐이에요. 일이 바빠서 그렇지 잘 먹고 다닙니다. 하지만 마할라의 말이 계속 이어지면 난디아의 얼굴에는 조금씩 굳은 기색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옷은 도시에선 다 이렇게 입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마할라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입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러냐. 부모 말 듣기 싫으면 듣지 말든가. 말을 쏟아내고 나서야 자신이 또 잔소리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습니다. 난디아가 돌아가는 날 마당 끝까지 배웅을 나간 마할라는 아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걸. 그 생각이 늘 같은 자리에서 올라왔습니다. 수고했다. 내가 와서 집이 훨씬 환해졌다. 그 한마디가 목까지 차올랐다가도 입술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난디아의 뒷모습이 언덕 아래로 작아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할라는 텅 빈 방에 들어와 이불자락을 괜히 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애는 듣기 싫어할까? 입만 열면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나 자신이 싫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등잔불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할라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를 따라 난 흙길에는 저녁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 넓은 빈터에는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고요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곁에는 하나의 작은 등잔불이 켜져 있었는데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저녁빛과 함께 잔잔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마할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잔소리밖에 건네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살은 왜 이렇게 빠졌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하는 말만 먼저 나옵니다. 집에 돌아간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걸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애는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만 열면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제 자신이 점점 싫어집니다. 마할라의 말이 끝나자 잠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들을 내보낼 때 너의 가슴은 어떤지 살펴보았느냐? 말을 하고 나면 가슴이 가벼워지느냐 무거워지느냐? 마할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내가 부모 노릇을 하는 것 같아 잠깐은 안심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돌아가고 나면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이 옆에 놓인 등잔을 바라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이 등잔에 기름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하자. 그러나 심지를 너무 길게 두거나 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마할라는 등잔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불꽃이 불안해지고 연기와 그을음이 많이 날 것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심지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방 안이 흐려지는 것이다. 그런 등잔은 타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을 아프게 만든다. 그러나 심지를 조금만 잘라 다듬으면 같은 기름으로도 맑은 불빛이 난다. 연기는 줄어들고 방 안을 고르게 비추게 된다. 부처님의 눈길이 다시 마할라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 마음속 기름은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아이가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내 말에 심지가 다듬어지지 않아 연기와 그을음처럼 들릴 뿐이다. 마할라는 숨을 삼키듯 들이켰습니다. 자신의 말이 기름이 아니라 연기처럼 아이의 귀를 덮고 있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심지를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처럼 잔소리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말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다시 입이 굳어버린다. 오늘부터는 단 한 문장만 살펴보아라. 아이를 볼 때마다 늘 입 밖으로 먼저 뛰쳐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마할라는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렸습니다. 살은 왜 이렇게 빠졌냐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한 문장을 세워보아라. 살은 왜 빠졌느냐 대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와줘서 고맙다. 오늘 내 얼굴을 보니 집이 환해지는구나. 마할라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문장은 오래전부터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지만 한 번도 완전히 입 밖으로 나가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잔소리의 자리에 따뜻한 말을 100개나 세우려고 하지 마라. 오늘은 단 한 문장만 골라 연기 나는 말 대신 그 문장을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을 하여라. 연기는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다. 다만 매번 그 한 줄의 맑은 빛을 함께 켜보아라. 마할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아버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한 문장을 골라보라는 말이 그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숲길을 내려왔습니다. 강가에는 저녁빛을 머금은 물결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난디아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마할라는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먼저 두근거렸습니다. 입안에서는 여전히 살은 왜 이렇게 빠졌냐는 말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부처님이 들려준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마침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내 얼굴을 보니 집이 훨씬 환해지는구나. 난디아의 눈이 잠시 동그래졌다가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들으니까 조금 어색한데 좋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할라의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잔소리 몇 줄이 다시 따라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오늘은 한 문장만 지켜보자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마당에 나란히 앉아 강가 쪽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난디아가 돌아간 뒤 마할라는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연기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맑은 불빛 한 줄기가 방 안을 고르게 비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말의 심지만 조금 더 다듬으면 되겠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입만 열면 잔소리가 먼저 튀어나오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의 모양이 서툴러서 연기가 나던 날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말을 다 바꾸려 하기보다 단 한 문장이라도 잔소리 대신 마음이 드러나는 말을 골라보는 저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의 말이 당신과 자녀의 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비추는 작은 등잔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안고 사는 자식의 밤.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의 남자 아누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누라는 젊은 시절 내내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고 살았으며 부모와는 멀찍이 거리를 둔 채 지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쁜 일 때문에 자주 내려오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아버지의 거친 말과 손을 많이 겪으며 자랐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쏟아지던 호통과 다른 아이와 비교하던 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뒤로도 부모 집 문을 들어설 때면 몸이 먼저 굳어지곤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자식을 둔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누라의 말투는 부모에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을에 내려와도 안부를 묻는 말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몸은 어떠십니까? 약은 드시고 계십니까? 표현은 공손했지만 눈길은 자주 바닥을 향했고 웃음은 좀처럼 얼굴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그런 아들의 표정에서 멀어진 세월만을 탓했지만
정작 아누라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깨진 그릇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호통과 손찌검이 이어지던 밤이었습니다. 방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이고 있던 어린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아누라는 실수하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기억은 몸에 남은 작은 흉터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부모를 보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면서도 막상 입을 열면 차가운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누라는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부모를 보면 또 미안한 마음이 올라온다. 분노와 미안함이 한 가슴 안에서 서로 잡아당기며 단단한 매듭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그는 사위성 가까운 숲가에 머무르신 부처님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괴로움을 조용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아누라는 조용히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저녁빛과 사람들의 낮은 숨소리가 섞여 흘러왔습니다. 넓은 빈터 한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고요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나아가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누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한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이 조용히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꾸짖지도 편을 들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강물 같았습니다. 아누라는 마침내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늙어가는 부모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분노와 미안함이 한 가슴 안에서 부딪히며 저는 어느 쪽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 빈터에는 잠시 바람 소리만이 스쳤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너의 손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뜻밖의 물음에 아누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요? 부처님은 옆에 놓인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어 보였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꼭 쥐고 있는 뜨거운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돌이 아주 뜨거워서 손이 데일 것이다. 그래서 너는 더 꽉 쥐고 있었을 것이다. 언젠가 던져버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손을 펴지 못했을 것이다. 오래 쥐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뜨거움에 익숙해져 이 돌이 내 손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누라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평생 무엇인가를 꼭 쥐고 살아온 것처럼 손가락 관절이 굳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는 동안 손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누라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더 데이고 굳어질 것입니다. 상처가 굳어 굳은 살이 되겠지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상처를 낸 것은 처음 그 돌이 아니라 그 돌을 오래 쥐고 있던 집착이다. 부모가 너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돌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너의 선택이다. 아누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그 돌을 당장 던져버려야 합니까? 부모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제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뜨거운 돌을 손에 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멀리 던져버리라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놀란 마음으로 허둥대다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에게 부모를 완전히 용서하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 손부터 덜 데이게 하는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돌을 쥔 손을 당장 펴지 못하겠다면 오늘은 손가락에 들어간 힘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보아라. 분노와 미안함이 함께 올라올 때 숨을 한번 고르고 지금 내 손이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만 알아차려 보아라. 아누라는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서서히 떨리며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돌을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손에 힘이 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를 떠올릴 때 너의 가슴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말은 무엇이냐? 아누라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했나요? 라는 원망이 먼저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도 내 안에 있는 진실이다.
그 마음을 억지로 덮어버리려 하면 돌은 더 뜨거워진다. 다만 그 옆에 다른 마음이 함께 서 있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다. 그때의 나는 많이 아팠다. 그리고 지금의 나도 여전히 아프다. 아누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비오는 밤 방구석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던 작은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 곁에 지금의 자신이 조용히 다가가 앉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너는 많이 무서웠겠구나. 그렇게 느낀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조금씩 매듭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일었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손에 쥔돌을 내려놓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오늘 내 손가락에 들어간 힘이 조금만 풀려도 그만큼 데이는 자리는 줄어든다. 용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내 손을 덜 데이게 하는 작은 선택들은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해는 이미 숲 너머로 내려가고 하늘에는 저녁빛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누라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숲길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음속 돌을 꼭 쥐고 있던 자신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조금이나마 손가락을 펴본 자신의 모습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아누라는 부모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태우던 불길이 조금은 잦아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망과 미안함이 여전히 함께 있었지만 그 사이에 숨 쉴 틈이 아주 조금 생겨난 듯 했습니다. 언젠가 돌을 놓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대신 오늘은 그저 손을 덜 데이게 해보자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부모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다그친 적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부모를 억지로 용서하려 하기보다 오래 쥐고 있던 뜨거운 돌을 조금만 느슨하게 쥐어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손부터 덜 데이게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의 가슴에 남아있는 매듭들도 서서히 풀려가기를 바랍니다. 잘 키운 줄 알았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 마을의 전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세아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젊은 날 내내 수레를 끌고 밭과 장터를 오가며 외아들 라후를 키워왔습니다. 그는 아이만큼은 자신보다 더 안정된 길을 걷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아가 생각한 괜찮은 길이란 사위성 안에서 글을 배우고 한 곳에 자리를 잡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라후가 어려서 그를 깨우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는 마음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라후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라후가 장성하자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길 위를 다니는 상인이 되고 싶습니다.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세아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길과는 너무나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라후를 불러 다시 한번 타일렀습니다. 길 위에서 사는 삶은 거칠다. 사위성 안에서 글을 더 배우고 안정된 일을 찾는 것이 낫다. 그러나 라후의 눈빛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세아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라후가 잠든 뒤에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잘 키운 줄 알았는데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생각은 어두워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그는 자신이 그어놓은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모두 위험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세아는 마음을 가다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아는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숲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붉은 저녁빛이 들판과 나무 위에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고요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차례가 되어 세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잘 키운 줄 알았던 아이가 제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제가 생각한 길과 전혀 다른 삶을 택하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세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길이란 무엇이냐?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한 곳에 자리를 잡아 안정되게 사는 길입니다. 부처님이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변 나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언덕 위에 서 있는 나무를 보았느냐? 새하는 시선을 따라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의 굵은 줄기에서 여러 갈래의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무의 가지들을 보아라. 뿌리는 하나이지만 가지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있지 않다. 어떤 가지는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어떤 가지는 바람을 더 많이 맞는다. 새하는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같은 뿌리를 가진 첫 번째 줄기와 같다. 그대의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가 그대가 그어준 길대로만 자라야 한다고 여긴다면 나무는 금세 부러지고 말 것이다. 한 나무에서 나왔다는 것은 뿌리의 물과 기운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뜻이다. 가지 끝의 모양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새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이가 어느 쪽으로 뻗어도 그냥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나무를 돌보는 사람은 가지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대신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느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지 살피며 뿌리와 줄기를 단단하게 해준다. 가지가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든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면 큰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은 새하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라후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빗속에서도 끝까지 수레를 밀어주던 아이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길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웃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기만의 햇빛을 찾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뿌리를 단단히 하는 일보다 가지 끝의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는 이미 숲 너머로 내려가고 빈터에는 부드러운 저녁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하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언덕 위 나무를 다시 바라보니 서로 다른 가지들이 저마다의 방향으로 저녁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라후가 남겨둔 집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라고 되뇌던 마음자리에 다른 생각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같은 뿌리를 가진 다른 가지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하는 라후의 선택이 여전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사이로 아이를 향한 믿음이 조금씩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어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망가지는 길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젠가 라후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이렇게 말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뻗어가든 너의 뿌리는 여기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잘 키운 줄 알았는데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자녀가 떠오르신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내가 그어준 길에서 벗어나는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같은 뿌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자라는 가지일 수도 있음을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려는 눈이 조금씩 자랄수록 당신의 불안도 함께 숨을 고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조금 더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부모 마음을 알게 된 자식의 저녁.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한 마을의 해질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 남자 사자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자타는 젊은 시절 내내 서둘러 집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늘 답답하고 간섭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찍 들어와라. 돈을 아껴 써라.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말과 술을 조심해라. 그 말들은 모두 그의 귀에 잔소리와 불신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만 나이가 들자 도시로 나가버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자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왜 늘 나를 걱정거리처럼 볼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모는 늙어갔고 어느 해 겨울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연기와 냄새를 떠올리면 그의 가슴은 여전히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자타는 어느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는 자주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밤이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길에서 다친 것은 아닐까?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아닐까?
딸이 장터에서 친구들과 크게 웃으며 돌아오면 안심과 걱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즐거웠겠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혹시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달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사자타는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만 올려다 보았습니다. 걱정과 화가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들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는 오래전 집을 나서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사자타는 홀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을까? 지금은 그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데 정작 아버지는 세상에 없구나. 뒤늦게 올라오는 미안함과 감사가 한꺼번에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사자타는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난 흙길에는 여기저기 굽어 있었고 발 아래에는 작은 돌들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이런 길을 걸을 때마다 왜 이렇게 곱게 만들지 않았을까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굽이굽이 길이 이상하게도 마음 안의 굽이와 닮아 보였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가운데에 부처님이 고요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사자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뒤늦게 부모 마음을 조금 알게 된 자식입니다. 젊을 때는 아버지가 늘 나를 막는 사람처럼 느껴져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알 것도 같은데 이미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미웠을까 하는 생각과 지금은 이해가 되었다는 마음이 뒤섞여 제 가슴이 복잡합니다. 부처님이 사자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골짜기 길을 걸어오지 않았느냐? 사자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이 자꾸 꺾이고 돌아가서 걷기 불편했습니다. 부처님이 가까운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길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아마도 굽어진 모양이 모두 한눈에 들어올 것이다. 바위를 피하고 물길을 따라가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이 그렇게 난 까닭도 보이게 될 것이다. 사자타는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길을 걸을 때에는 눈앞의 굽이만 느낀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답답하고 불편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조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그 굽이마다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기도 한다. 부모의 말과 행동도 그와 같을 때가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늦게야 떠오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아버지가 자신을 마주하기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와 돌아보면 가족을 먹여 살릴 걱정을 혼자 안고 있던 어른의 뒷모습이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옷으로 들어온 자신에게 아버지가 거칠게 말을 했던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많이 미웠지만 아버지도 서툴게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사자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제 와서 이렇게 느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해와 미안함이 뒤늦게 찾아온 지금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잠시 골짜기 쪽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골짜기를 지나 언덕으로 조금 올라온 자리이다. 이제야 길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너무 늦었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양을 알게 된 눈으로 다음 세대의 길을 비춰줄 수도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 어린아이였던 너와 아버지가 함께 서 있다. 그 둘을 더 이상 맞서 세우지 말고 나란히 앉혀보아라. 그리고 내 곁에 서 있는 내 아이와 손주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아라.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오늘 내 옆 세대에게 흘려보내도 좋다. 그들은 내가 어릴 때 듣고 싶었던 말과 표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사자타의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늦게야 알게 된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흘려보낼지에 대한 길이 조금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해는 이미 숲 너머로 기울고 골짜기 위로 저녁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자타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자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 미안하다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내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자 하는 마음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해와 감사가 늦게 찾아왔다고 해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그는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뒤늦게 부모 마음을 알게 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여기며 가슴속에만 묻어두기보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자식과 손주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과 시선을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한 줄기 마음이 다음 세대의 골짜기 길을 조금 더 밝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보다 더 잘해줄 자신이 없다는 부모의 밤.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의 늦은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니라라는 이름의 중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니라는 자라면서 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늘 바빴고 말이 거칠었으며 칭찬보다는 타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니라는 어린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꼭 따뜻하게 잘해 주어야지. 세월이 흘러 니라는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다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에게만큼은 내가 받지 못한 사랑까지 보태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자 니라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을 열면 자신이 싫어하던 부모의 말투가 그대로 튀어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상을 어지럽힌 다만을 보며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어질러 놓고 다니느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입에서는 또 말이 쏟아졌습니다. 울지 말고 좀 똑바로 해라. 그 말들은 어린 시절 자신이 듣던 말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다만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니라는 힘이 빠진 사람처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결국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니라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왜 자꾸 어릴 때 부모 모습 그대로를 따라 하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니라는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여러 사람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고요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니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나서야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만큼은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릴 때의 부모 모습이 그대로 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소리를 지르고 타박하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나도 결국 그 사람들처럼 될까봐 무섭습니다. 부처님은 니라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여 있던 작은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탁한 물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하자. 오랫동안 그대로 두어 바닥에는 찌꺼기가 가라앉고 위에는 흐릿한 물이 떠 있는 물이다. 이 물을 한 번에 다 버리고 새 물로 채우려 하면 항아리는 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다. 매일 한 바가지씩 이 물을 떠내어 버리고 그만큼 맑은 물을 부어 넣는 것이다. 처음에는 여전히 탁해 보이겠지만 날이 지날수록 물의 빛깔은 달라질 것이다. 어느 날 문득 들여다보면 예전과는 다른 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대물림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니라는 숨을 죽인 채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대가 자라며 받은 사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경험이 그대 마음의 항아리에 탁한 물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오늘 아이에게 건네는 말과 눈빛은 새로 부어 넣는 한 바가지의 물이 될 수 있다. 한 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 하다가 숨이 막히지 말고 하루에 한 바가지씩 다른 물을 붓는 연습을 하라. 니라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많이 망가뜨린 것은 아닐까요? 이미 아이 마음속에 탁한 물을 너무 많이 부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들고 이곳에 온 그 마음이 이미 다른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온 것과 같다.
아이를 망치고 있는지조차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도 다시 바라보려 하고 있다. 저녁빛이 서서히 골짜기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이 숲 밖 하늘을 향했습니다. 오늘 그대가 아이에게 건네는 단 한 줄의 말도 항아리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맑은 물이 될 수 있다. 어제와 똑같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다른 한 문장을 골라보아라. 그렇게 하루에 한 바가지씩 다른 물을 부어 넣는다면 언젠가 그대와 아이의 마음 항아리도 지금과는 다른 빛깔을 띠게 될 것이다. 니라는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안심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숨을 쉴 자리가 조금 생긴 듯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라도 한 바가지씩 다른 물을 부어보자 하는 다짐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의 얼굴과 지금의 아이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아직 배우는 중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다마는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직도 방이 어질러져 있다는 말이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부처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붓고 싶은 한 바가지의 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뎠구나. 내가 여기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다만의 눈에 잠시 놀란 빛이 스쳤다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니라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바가지씩은 다른 물을 붓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도 받은 사랑보다 더 잘해줄 자신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부족했던 과거를 한 번에 지우려 하기보다 오늘 하루에 붓는 한 바가지의 말과 눈빛을 천천히 바꾸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연습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과 자녀의 마음 항아리에 조금 더 맑은 빛깔이 번져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떠난 부모와 부모가 된 나 사이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작은 강가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 남자 바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루는 젊은 시절 내내 집을 벗어나고만 싶어 했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던 아버지와 말수가 적었던 어머니가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그들은 바루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일찍 들어와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사람들 사이에서 말과 술을 조심해라. 그 말들은 모두 바루의 귀에 간섭과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만 나이가 들자 서둘러 사위성으로 나가 이를 잡고 집에 내려오는 날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어갔고 어느 해 겨울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몇 해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바루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도 정 붙이고 살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눈물이냐.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굳게 다독였습니다. 그 뒤로도 바루는 부모를 오래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닿지 못한 말들이 작은 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바루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아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면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다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어디서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입을 열면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굳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느냐? 말을 쏟아내고 나면 그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똑같은 말을 듣던 밤들의 냄새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째 아이가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바루는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의 저녁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버릇처럼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왜 늘 나를 걱정시키느냐.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은 바루의 가슴에는 오랜만에 잊고 지내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같은 저녁빛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속에서 다른 말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지금의 이 마음을 들려줄 수 없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바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어주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조용히 강가를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강물 위에는 저녁 노을이 얇은 빛으로 남아 물결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여러 사람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고요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차례가 되어 바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한동안 말없이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부모를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젊을 때 저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답답하게만 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집을 떠났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때의 외로움과 고단함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지금의 이 마음을 들려줄 수 없다는 것이 서글픕니다. 부처님이 바루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저녁 하늘을 보았느냐? 바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위에 남은 노을빛이 예뻤습니다. 부처님이 강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내려갔다. 그러나 하늘에는 아직 잔빛이 남아있고 강물에도 노을이 비치고 있다. 사라진 것은 해이지 빛 그 자체는 아니다. 한번 세상을 비추었던 빛은 다른 자리에서 모양을 달리해 남기도 한다. 바루는 강물 위에 흔들리는 붉은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대는 해가 져버렸다고 느꼈을 것이다. 더는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아이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발자국 속에도 부모에게서 받은 빛이 남아있다. 그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친 말 속에도 사랑하려는 마음이 숨어있다. 바루의 눈가에 서서히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늦게야 드러난 빛이라고 해서 빛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늘의 노을은 해가 가장 눈부실 때가 아니라 저물 무렵에 가장 또렷이 보이기도 한다. 부처님의 눈길이 다시 바루를 향했습니다. 그대가 부모에게 돌려주지 못한 마음을 한탄만 하며 붙들고 있다면 그 빛은 그대 가슴에서만 맴돌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자식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도 있다. 아이에게 건네는 한마디의 고맙다와 괜찮다라는 말이 부모에게 주지 못한 위로를 다른 자리에서 피어 올릴 수 있다. 누군가의 저녁을 조금 덜 어둡게 한다면 그것 또한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한 갈래의 빛이다. 바루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들도 많이 외롭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예전에 나도 안쓰럽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노을빛을 탓하지 말고 강물 위로 흘려보내라. 오늘 그대가 아이에게 건네는 한 줄의 말이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잔빛으로 남을 것이다. 해는 이미 완전히 져 있었고 하늘에는 옅은 별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는 아직 노을의 기운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루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이미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루는 문가에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 너희가 여기 있어 주어서 내 저녁이 덜 외롭구나. 그 말들을 전해주며 그는 마음속으로 부모에게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먼저 떠난 부모님이 떠올라 가슴이 시리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의 이 그리움과 미안함을 자식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또 다른 돌려드림이 될 수 있음을 살며시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 마음의 강물 위에도 잔잔한 노을빛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결국 각자 길을 걷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밤.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다사카라는 이름의 중년을 지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사카의 아이 셋은 이미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다른 마을에서 장정을 거들며 살고 있었고 둘째 딸은 혼인을 하여 먼 고을로 떠났습니다. 막내 아들마저 수행을 배우겠다며 사위성 근처 수행처로 들어간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좁은 집 안에서 아이들 웃음과 발자국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 먼저 밥을 먹겠다고 떠들었고 저녁이면 누구 옆에 붙어 자겠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은 저녁이 되면
다사카와 아내만이 조용히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밥상을 치운 뒤 마당에는 등잔 하나만이 작게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자리에 들고 나자 다사카는 홀로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간에는 아이들이 남기고 간 낡은 신발과 오래된 짐 자락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사카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각자 길을 걷는구나. 가슴 한편이 허전해지자 다른 생각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각자 흩어지면 가족은 무슨 의미일까? 그래도 나는 이 아이들의 부모로 남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을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면서도 서운함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 해 한 해 몸이 느려지고 손목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자 생각은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저 아이들은 어떤 얼굴로 늙어가게 될까 하는 생각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밤 다사카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필요하다고 느낀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은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어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다사카는 작은 보자기를 둘러매고 강을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농가 밭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물길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샘에서 퍼올린 물이 여러 좁은 도랑을 타고 서로 다른 밭으로 나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사카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물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줄기 물이 이렇게 여러 길로 흩어져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쑥 가장자리 빈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조용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차례차례 앞으로 나와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사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늙어가는 아버지입니다. 제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거나 먼 곳으로 떠나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러려니 하지만 저녁이 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제 각자 길을 걷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가족은 무슨 의미일까? 그래도 나는 이 아이들의 부모로 남을 수 있을까? 말을 마치자 빈터에는 잠시 바람 소리만이 스쳤습니다. 부처님이 다사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농가 밭 사이로 난 물길들을 보지 않았느냐? 다사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한 샘에서 퍼올린 물이 여러 도랑으로 나뉘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가까운 언덕 아래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골짜기 아래에도 작은 샘 하나가 있다. 그 샘에서 올라온 물은 처음에는 한 줄기로 흐른다. 그러나 곧 여러 갈래로 갈라져 이 밭 저 밭을 적신다. 어떤 물길은 돌이 많은 밭으로 가고 어떤 물길은 부드러운 흙을 적신다. 어떤 물길은 멀리까지 가서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길이 나뉘었다고 해서 샘이 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은 각자 다른 밭을 적시지만 그 근원은 같다. 또한 언젠가 그 물들은 모양을 바꾸어 다시 만난다. 강물에서 만나기도 하고 안개가 되어 하늘에서 만나기도 한다. 다사카는 잠시 눈을 감고 길 위에서 본 물길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이와 같다. 한 샘에서 길러진 물이 여러 길로 나뉘어 나가듯 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걸어 나간다. 각자의 밭을 적시고 각자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러나 한 번 같은 샘의 물을 마셨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붙들고 있어야 가족인 것이 아니라 각자 길을 걷는 중에도 한때 같은 샘에서 나왔다는 기억을 품고 가는 것이 가족의 인연이다. 다사카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이들을 붙들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같은 샘에서 떠나온 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일까요? 부처님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품에서 떠나간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밭을 적시는지 모두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한때 마셨던 물을 기억하게 해줄 수는 있다. 집에 잠시 들러 쉬어갈 때 그대의 눈빛과 말 한마디가 그런 샘물의 맛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다사카의 가슴 안에 서늘하던 바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도 아이들이 저에게서 너무 멀리 가버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저쪽 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에 이르는 물길은 모두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 곧장 들어가는 물도 있고 오래 머물다 천천히 흘러가는 물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로 다시 만나는 날이 있듯이 인연도 뜻밖의 자리에서 다시 스친다.
그러니 흩어지는 모습만 보며 한탄하지 말고 한때 같은 셈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의 저녁을 살아가라. 그 감사가 있을 때 지금 비워진 그릇도 덜 쓸쓸해진다. 해는 이미 숲 너머로 내려가고 빈터에는 저녁빛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사카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농가 밭 사이의 물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물길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보였습니다. 한 샘에서 나온 물들이 각자의 밭을 적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조용했고 별빛만이 지붕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사카는 아이들이 쓰던 자리에 잠시 앉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걷는구나. 그래도 한때 이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샘의 물을 마셨던 내 아이들이다. 어디에서 살든 너희의 길에 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약간 서늘했지만 그 속에 작은 온기가 함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 하기보다 함께 있었던 시간의 샘을 감사히 떠올리려는 마음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멀리 흩어져 각자 길을 걷는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붙들고 있어야 가족이라는 생각 대신 한때 같은 샘에서 나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웃던 시간이 있었다는 기억을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감사한 샘물을 마음속에서 한 모금 떠 마시듯 숨을 고르시고 각자의 길 위에 서 있는 당신 자신도 부드럽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